자, 이어서 일발장전 바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코스닥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전성시대 이제 이런 표현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당국이 본격적인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스닥 얘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고 이번 주 적어도 연내에는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아마 당국도 체감지수, 체감 효과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4,000피를 갔지만 개인들 60% 이상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코스닥의 부양에 좀 힘쓰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일단 이제 지수의 상징성을 보면 이제 코스피는 어느 정도 이제 목표 수준 4,000포인트를 넘어섰잖아요. 그만큼 갔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JP모건이 5,000포인트 가는 건 기본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당장은 이제 목표치를 이제 4,000선을 강하게 한번 넘어섰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코스닥이 이제 천스닥으로 이제 가야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의 이제 상승 랠리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 이제 9월, 10월의 랠리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이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불어나면서 코스피 시장 상승을 이제 견인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상승 랠리에 소외된 상당수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외 주식, 미국 주식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지난주에 우리 사학개미분들 우리 사학개미분들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다 이런 식의 이제 논란도 좀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이슈였는데 주말에 기사 나왔잖아요. 연기금이 훨씬 더 많이 샀다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국내 증시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좀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이 이제 활성화 방안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제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게 훨씬 더 좀 잘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발표할 거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이제 시장에 재료가 다 공개돼 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또 좀 세론이 좀 될 수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확정된 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공개된 게 저는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비중 3%에서 5%로 2%포인트만 높여도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가 아니라 1,1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충분히 이제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수급적인 여건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이제 매수를 좀 해줬다라는 점 이번 주에도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수급 흐름을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코스닥 시장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면 사실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자금이 다시 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최근 이제 또 몇 주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증시 예탁 자산이 좀 빠르게 감소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뒤늦게 이제 들어갔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너무 재미없고 주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속된 말로 이제 신용 잔고들이 이제 조금 손절성 이제 매도를 좀 하다 보니까 예탁 자산이 이제 조금 쪼그라드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만약에 코스닥 시장을 흐름을 봤다면 투자를 안 하고는 못 빼길 정도로 그냥 웬만하면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코스닥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시에 다시 이제 자금이 좀 유입되는 효과도 상당 부분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높은 허들 관문이 하나 남았잖아요. 이제 FMC 회의가 남았는데 FMC 회의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게 지금 80에서 90%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말 연초 어떤 증시 랠리를 이제 편승하기 위한 특히나 또 코스닥 시장은 1월 달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1월 달에 이제 새해 효과 이제 제뉴얼 이펙트를 노리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코스닥 시장 1,000포인트, 1,100포인트를 향해 이제 나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좀 준비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영민 매니저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요. 왜 서학개미가 저렇게 많아졌을까요? 왜 미국 증시로 갔을까요? 코스닥에 가봤더니 이게 판판이 깨져서 당국도 좀 서학개미에게 어떤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우리의 코스닥을 활성화시키면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율도 좀 안정되는 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연기금 확대, 또 개인 소득공제 확대,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를 좀 전용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준호 매니저, 코스닥 가려면 바이오 가면 되고요. 맞습니다. 2차 전지 가면 되고 그리고 로봇이 가면 되는데 지금 테마를 보면
로봇 정도가 상당 부분 좀 불이 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면 매출이 뭐 5배 늘었으니까.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공장에는 아틀라스가 투입됐다. 이게 이제 다 금요일 날 나왔던 겁니다. 로봇 하면 준호 매니저 아니겠습니까? 네. 폭발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예전에는 이제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는 게 바이오와 바이오, 2차 전지였다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극명하게 바이오와 로봇이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확인이 됐고 네. 그럼 실질적으로 코스닥과 이제 코스피의 이제 키 맞추기 이제 괴류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절반밖에 상승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과 그리고 향후에 또 이제 모든 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지금 이제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로봇이 바이오와 함께 결국 코스닥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 계열사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리고 이제 로봇 또 자동화를 투입하겠다라고 좀 발표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아틀라스 로봇이 이미 메타플레트 아메리카에 이미 네. 투입이 된 상태고요. 그 외에도 뭐 스팟을 비롯한 다양한 어떤 라인업들이 다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의선 이제 현대차그룹 회장도 전사의 매출에 지금 로봇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현대차도 결국 이제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는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확실하게 탈바꿈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삼성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결국 로보틱스를 꼽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 대표 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에 정말 강력한 투자와 R&D 투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로봇 섹터는 우리가 코스닥 상승에 절대 우리 포트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중에 좀 핵심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이제 가장 먼저 좀 시세가 좀 들어온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그 발표와 함께 그동안 좀 못 갔었던 그리고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했다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 기업들이 다 번갈아 가면서 반등 흐름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뭐 SPG는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초정밀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SBB테크도 결국 한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을 놔줬고요. 이렌시스부터 시작해서 또 현대향 또 이제 감속기 기업들도 좀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아졌었는데 결국 이따 우리가 처음에 로봇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그 외에 이제 액추에이터 기업들을 좀 번갈아 가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이게 삼성과 현대차의 이제 전 라인업에 그리고 전 어떤 계열사에 로봇이 투입되는데 마찬가지로 LG도 그리고 이제 SK도 하나도 그리고 롯데도 모든 제조 라인에 결국 이제 자동화 그리고 또 물류 자동화 그리고 전동화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 계열사의 핵심 로봇 기업들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 먼저 체크를 해보죠. 지금 로봇이 프리마켓에서도 역시 좀 뜨거운 반응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인데 3%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가 활성화 대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유일 로보틱스, 하이젠 RM이 뜨겁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 HL 만도가 저희가 지난번 일발 때 제2의 사면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테마, 이런 패턴이었는데 현재 4%대 가고 있거든요. HL 만도 리뷰 가고 프리마켓은 없는 클로버 두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죠 오늘요. 예, 일단 뭐 HL 만도도 이제 현대향 로봇 기업이고 그렇죠. 또 이제 현대차에서도 실제로 이제 아틀라스 로봇이 또 메타플레트 아메리카에 투입이 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와주면서 결국 또 CES 행사에 또 그 아틀라스 로봇을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또 로봇 쪽에 적극적이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공장에 투입됐다는 소식이 삼성과 LG보다 훨씬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 현대양 로봇 기업들 특히 현대차의 원래 자동차 부품을 이제 공급했던 기업들이 뭐 조향 장치라든지 이제 감속기, 액추에이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했던 기업들이 다시 이제 로보틱스 부품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도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HL 만도고 이미 지금 이젠 액추에이터를 공급했다. 근데 거기 어디에 공급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미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공급하기 시작한 기업이 HL 만도인데 현대향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과 중국향 매출이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로보틱스 기업에도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 HL 만도가 또 이제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우리가 가장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현대의 어떤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HL 만도가 이제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클로버 같은 경우는 로봇의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맥스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입니다, 맞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맥스의 그 AS와 유통은 현대 오토 에버가 하는데
그 보선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는 로봇 견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클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틀라스 로봇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투입되고 나서 이제 현대차 울산 공장부터 시작해서 구미 공장 그리고 현대차 전 계열사에 사실 공장에 스팟과 아틀라스가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선 독점 판매권을 클로봇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클로봇의 지능형 솔루션이 결국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쿠팡이라든지 국내 핵심 기업들에게 다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능형 솔루션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클로봇과 시메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로봇도 결국 현대의 어떤 이제 로봇의 정말 속도전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현대향 로봇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클로봇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5만 원으로 좀 상향하면서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전성시대 얘기하면서 로봇을 했는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코스닥 전성시대가 오려면 바이오가 가줘야 됩니다. 딱 떠오르는 종목이 알테오젠이겠지만은 알테오젠은 이제 또 코스피로 간다라고 하니까 영민 매니저. 네. 뭐 셀트리온, 삼바 이런 건 저쪽이니까 우리 리뷰도 ST팜 잡혀 있거든요. 네. ST팜도 좀 해 보면서 역시 코스닥 바이오 하면 플랫폼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코스닥 시장에 이제 랠리에 배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영순위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이제 비중을 좀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시장의 이제 구조적인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시총 1등부터 이제 10등 중에 제가 이 화면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네. 1등이 시총 1위가 이제 알테오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2등이 에코프로 BM, 3등이 이제 에코프로.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제약바이오죠.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 그 외 나머지 다 제약바이오예요. 펩트론, 코오롱 티슈진, 리가캠, HLB, 리노공업이 이제 코스닥 소부장 종목 중에 시총 1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등까지 늘려보잖아요. 삼천당제약, 파마리서치, 케어젠, 보로노이, 클래시스. 이런 분위기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흐름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정말 역대급의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1조 2천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이게 역대 이제 코스닥 시장 순매수 한 3위 정도였고요. 기관들도 6천억이 넘게 코스닥 시장에 이제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계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을 그냥 쭈르륵 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코스닥 시장 정책 활성화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그렇죠. 집중적으로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알테오젠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제 이슈가 오히려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그럴 것 것 같다는 같아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이전 상장하려면 수개월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12월에 임시 주총에서 어쨌든 승인이 좀 되고 내년도에 이제 이전 상장 스케줄이 이제 또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또 코스닥 시장을 한 번 더 좀 견인할 수 있는 랠리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그 다음 이제 뭐 ABL 바이오라든지 펩트론, 코롱 티슈진, 리그캠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결국 이제 코스닥 시장이 또 간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별 종목을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강할 때는 반도체 ETF를 사시고 바이오가 강할 때는 이제 바이오 ETF를 사시는데 그때도 결국은 시총 상위 종목들을 먼저 때려놓죠. 매수를 할 수밖에 네. 없어요. 왜냐하면 그 ETF에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쭉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ETF를 산다라고 하면 리노공업이 1순위로 갈 거고요. 제약바이오 ETF를 산다 그러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가 그냥 1순위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이 또 수급적인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오히려 의외로 간단하게 이제 답이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를 생각하기 이전에 시장에 이제 자금이 얼마나 강하게 유입되는지를 보시면서 시장 자금 유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급 논리로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뭐 이런 업종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틀 안에서 종목들을 좀 선정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절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이제 투자적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ST팜 리뷰를 좀 해드리면은 ST팜도 이게 시장 분위기를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리뷰를 해드리면서 요 구간 이제 12만 원 뚫어내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 작년에 이제 최고가가 이제 12만 원이었고 지금 거의 그 자리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팜은 올리고리고핵산이 이제 CMO, CDMO 이제 기업이고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제 3분기 때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반영을 좀 시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매출액이 이제 819억 원에 영업이익이 147억 원을 시현을 했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한 6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이제 기록이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렉비오 이 CMO 수주, 렉비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따르는 이제 원료 의약품에 대한 이제 수주도 당연히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올리고 이제 수주 잔고만 거의 3천억 가까운 이제 네.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적인 이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해가 저는 가기 전에 상하원 모두 다 생물보안법인 생명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좀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제외한 다른 생산 기지를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국내 이제 ST팜이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과 공격적인 어떤 정살 투자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뭐 12만 원 충분히 좀 뚫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12만 원 뚫으면 그때가 굉장히 좀 좋은 매수 타점이에요. 2022년 이후에 12만 원을 이제 뚫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뚫고 나면은 15만 원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에 12만 원이 뚫리는지를 보시면서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ST팜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거래소 종목 같지만요. 코스닥에 있는 그렇습니다. CMO, CDMO 지킴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거의 ETF 투자, 연기금이 들어오면 큰 종목 위주로 사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시총 큰 것도 봐야 되는데 영민 매니저 여기도 짚고 가죠. 네. 지금 보면 개인들은 뷰노, 신테카바이오, 온코크로스, 뉴로핏 우리 리뷰를 좀 하면서 네. 지금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개인 소득 공제, 이 공제액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언급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인들은 이런 데로 가겠죠. 네. 의료 AI로. 어쨌든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고 이번 주에 일정상으로 북미 영상의학회가 있죠. 이제 진행이 좀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뉴로핏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뭐 이틀 만에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15%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달성이 된 상태고 뉴로핏이 약간 후발주면 이제 프로티나나 로키델스퀘어 같은 로키드. 기업들이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AI 의료 쪽은 그야말로 이제 기대감. 그냥 AI가 이제 발달을 하면은 AI와 신약 개발, 뭐 AI와 진단 사업이 이제 결합된 융복합 산업이 이제 뜰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최근에 프로티나나 로키드헬스케어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실적으로 성장성을 이제 좀 입증을 하고 있고 뭐 영업이익 단에서는 연간 기준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건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는 몰라도 외형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좀 됐죠. 그리고 이제 뉴로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막에 나오는 거 있는 것처럼 뉴로핏 아쿠아 AD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PET 촬영과 뇌 MRI 촬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이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뇌는 사실 뭐 뇌에 관련된 질환은 조기 진단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암도 마찬가지지만 네. 조기 진단에 대한 이제 기술이 확보되는 게 매우 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솔루션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걸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지 혹은 이제 로슈라든지 이런 이제 빅파마들 그리고 알츠하이머 학회 뭐 이런 쪽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협력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까지도 반영이 좀 된다라고 하면 뭐 주가가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프로티나나 이런 기업들이 이미 저 멀리 가가지고 뭐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뉴로핏은 후발 기업으로 충분히 이제 고가를 한번 좀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상장되고 나서 최고가가 한 29,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3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방을 조금 열어놓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닥의 의료 AI까지 봤고요. 아니 코스닥 활성화 대책하면서 2차 전지는 왜 언급을 안 해줘? 라는 의견도 있으신데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전고체 배터리와 그리고 또 ESS로 우리 2차 전지도 여러분 코스닥의 큰 축을 담당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준호 매니저 오늘 일발로 가보죠. 오늘의 일발은 지금 현재 이제 바이오가 코스닥 시총 1등이고 실제로 그 다음에가 이제 2차 전지고 이제 3등이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살짝 쉬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이제 좀 점유율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빠른 속도로 늘려갈 수 있는 게 저는 로봇이다. 그래서 2차 전지보다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 한 내년 상반기 정도는 그래도 좀 2차 전지의 점유율을 좀 앞서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로봇 섹터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특히 최근에 삼성향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좀 이제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까지도 움직인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금요일날 SBB테크가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SB테크의 어떤 움직임을 봤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RS 오토메이션을 오늘 타깃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일단 삼성이 전 계열사의 삼성. 로봇 네. 자동화 도입을 속도를 내고 있고요. 특히 휴머노id 로봇, 협동 로봇의 투입을 확대하고 협력 중심에는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 5위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가 시가총액이 16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탑3 안에 들어가면은 로봇섹터가 전체적인 어떤 투심이 그만큼 살아났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이제 점유율을 어느 정도는 뺏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35에서 40%가 바이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0에서 35%가 2차 전지고 15에서 20%가 이제 로봇이에요. 근데 이제 로봇이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과 그리고 정부의 움직임,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을 본다고 했을 때는 2차 전지를 좀 앞서 나갈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리고 로보티지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3위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 외의 로봇들, 그 밑단의 로봇 기업들까지도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쉬어간다면 결국 로봇이 2차 전지의 점유율을 좀 뺏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삼성향 로봇 기업들은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가 삼성향 로봇 기업들이 가장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표이사 직속으로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추진단을 만들었다는 것부터가 얼마만큼 삼성에서 좀 로봇의 진심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직속입니까? 맞습니다. 네.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 거기에 단장이 이제 오준호 단장이라고 오준호 단장.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창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 로보틱스 사명이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결국 뭐 현대도, LG도, SK도, 롯데도, 하나도 다 지금 이제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좀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지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로봇 모션 제어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로봇 모션 제어기 같은 경우는 뭐 휴머노id 로봇은 당연하고 이 산업용 로봇에 다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2010년도에 삼성에서 분사됐는데, 원래는 삼성전자와 로코웰 오토메이션이라고 북미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북미 최강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인데, 로코웰 오토메이션과 삼성전자의 합작 법인이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처음에는 로코웰 오토메이션과 삼성전자의 이제 합작 법인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약자를 따서 결국 RS 오토메이션으로 분사 설립한 기업이 바로 RS 오토메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거의 뭐 직속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로봇 모션 제어기와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내년에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노란보트법 관련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가 산업용 로봇 기업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안에 이제 로봇 모션 제어기를 국산화에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이고 또 공급하고 있는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모션 제어의 핵심이 컨트롤러와 드라이브 엔코터인데 세 가지 부품 모두 다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고, 스마트 액추에이터도 개발을 100% 국산화로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도 이제 100% 이제 반도체 무인화 공장 결국 이제 2030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제 얼라이언스에 포함된 기업은 당연히 RS 오토메이션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모션 제어기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코웰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아이작 로봇공학 플랫폼도 이제 파트너사가 로코웰 오토메이션인데, 로코웰 오토메이션에도 모션 제어기를 공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제어 장치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도 에너지 제어 장치를 지금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도 그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한 3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증을 하긴 했는데, 그 유증으로 인한 자금 조달로 어느 정도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에 좀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고,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지금 전사에 로봇과 휴먼 로봇을 좀 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RS 오토메이션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2030년에 삼성전자 반도체 100% 무인 공장 도입에 있어서 RS 오토메이션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미 주가는 바닥권이고, 그리고 삼성향 로봇 기업들이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네. 충분히 저는 시세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RS 오토메이션 탑픽 선정해봤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거기에 SPG가 있고요. 네. 그 밑단에 모션 제어기로 하면 역시 RS 오토메이션을 밑에다가 네. 포트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보도록 할까요? 일단 가격 전략은 이제 풀이 없어서 저는 종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3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라인대. 직전 고점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손절가는 11,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삼성향의 맨 밑단입니다. 모션 제어기의 RS 오토메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 보면은 삼성전자가 1.3%, SK하이닉스가 0.9%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매니저, 네. 이번에 나온 뉴스 뭐 인텔이 애플의 M 시리즈 만든다. 네. 그리고 저번에 구글의 TPU 있고 이제 이런 뉴스들인데 오늘 좀 우리 전문가분들과 이야기할 부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개장이 두렵다. 왜냐하면 프리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다가 개장되면 외국인들 물량 떨어지면서 갑자기 빠지고 지금도 하이닉스가 0.9% 오르고 있지만 개장되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나 떨린다. 핵심은 이거죠. 전문가들은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꽃놀이패 쥐고 있다. 네. HBM 쪽은 늘 짱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가는 왜 이러냐. 이 모순을 좀 한번 설명을 하고 우리가 대응 전략까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럽니까? 일단 주가는? 뭐 업황과 관련된 부분은 뭐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주에 이제 꽤 강하게 이제 반등이 갔다. 좀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네. 이제 공격적인 이제 매도세, 특히나 지난 금요일 날 아마도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속상할 수밖에 없는 예. 코스닥 시장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이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 반면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아주 좀 공격적으로 이제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두 종목에 이제 조 단위 이상의 지금 매도가 출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 고민이 좀 되실 텐데, 네. 근데 이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9월, 10월 달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미래 가치를 이제 상당 부분 조금 빠르게 선반영된 이제 측면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두 달 정도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분명히 좀 이렇게 기간 조정의 이제 성격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게 오히려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좀 효과적인 어떤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는 이제 9만 원 초반대는 저는 매우 좋은 매력적인 이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SK 하이닉스도 50만 원 이제 전후는 50만 원이 깨지든 아니면 뭐 50만 원 초반이든 50만 원 전후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이제 가격권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불과 10%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네. 60만 원 근처에서 하이닉스를 매수하시는 분과 50만 원 근처에서 하이닉스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는 어떤 기간에 대한 이제 부담이 훨씬 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일단 매수 타점은 50만 원에서 53만 원, 삼성전자는 9만 원에서 9만 3천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중장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분명히 지난주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수콜을 의견을 좀 드렸다. 다만 이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막 10% 20% 이렇게 뭐 올해 연말까지 10% 20% 이제 기대 수익을 갖기에는 조금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어떤 매물 또 소화 과정이 분명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이제 보면 SK 하이닉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30-40%, 삼성전자 역시도 한 20-30% 정도는 이제 충분히 기대 수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업황이 워낙 좀 좋고 지금 뭐 디램 가격과 또 낸드 가격이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이제 반등한 것도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의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갔던 거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 TPU가 굉장히 좀 이슈였는데 네. 구글 내에 이제 HBM 점유율이 60%를 좀 상회한다라는 이제 좀 추측성 이제 보도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도 굉장한 이제 경쟁력을 지금 확보를 좀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빠르면 또 12월 초에 또 HBM4 퀄 통과에 대한 이제 얘기, 또 SK 하이닉스는 지난주에 뭐 HBM 재설계와 관련된 약간의 이제 좀 노이즈가 있었는데 IR을 통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재설계 뭐 설계 변경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확실하게 이제 또 답변이 좀 나왔기 때문에 주가의 이제 하방 경직성은 저는 충분히 좀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단기간에 큰 기대 수익을 좀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업황을 좀 믿고 차분하게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를 이제 타겟으로 보유를 좀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지금 가격권이 매력적인 이제 가격이 좀 될 수 있으니까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내년 1, 2분기 뭐 20-30%에서 30-40% 정도 그 정도 이제 목표 수익을 좀 갖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업황도 좋고 재료도 좋고 다 좋지만 네. 수급에서 깨지면 뭐 수급을 그렇습니다. 이길 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 날 시장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나오고 이러면 결국에는 수급이 또 코스닥 시장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고집만 버리시면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네.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준호 매니저님이 업종별로 이제 코스닥 구성 잘 얘기해 주셨지만 거기서 이제 빠진 게 반도체 또 소부장이잖아. 반도체 소부장도 또 굉장히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리노공업 사상 최고가죠. 소재 종목 중에 못 가던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코스닥 나오잖아요. 소부장.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가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도 급등하고 제약바이오도 급등하고 로봇도 급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고 순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일정 부분의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뭐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네. 이런 업종에 대한 이제 매수 전략을 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훨씬 좀 뭐 연말 연초 이제 시장 대응을 하실 때 기대 수익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 SK 하이닉스 투자자들은 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겠죠. 이제 네. 이게 긴 기가 조정이 오게 되면 정말 마음도 여려지고 이게 진짜 흔들리는데 네. 내년 한 1분기 볼까요? 네. 3, 4월까지 한번 끌고 간다면 어쨌든 결과는 있겠다. 또 이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요, 준호 매니저, 네. 좀 보면 또 하나 특이한 게 이 코스닥 전성시대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돈들이 또 코스닥에서 뭐 없나를 찾다가 지금 카페24, 이스소프트, 네. AI 솔루션도 우리가 그동안 놓쳤지. 뭐 약간 맞습니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 같거든요. 뭐 안내표, 이런 라인들이 지금 계속 다 수급도 가고 시세가 나요. 결국에 이제 코스닥 상승을 견인한 데 가장 핵심적인 성장 섹터가 또 AI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최근에 AI 거품론으로 인한 이제 AI 소부장 기업들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지만 결국 AI 솔루션 기업들도 한동안 쉬었거든요. 안 갔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카페24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구글 유튜브와 이제 쇼핑 플랫폼 관련된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결국 이제 AI 솔루션 기업들 우리가 AI 인프라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금광은 결국 이제 AI 솔루션 기업들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AI 솔루션 기업들, 뭐 마음 AI를 비롯해서 뭐 카페24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결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 거품론이 약간은 좀 불식되고 있는 분위기고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AI 솔루션 기업들이 지난번에 국내 AI 국가대표를 선정한다라고 했을 때 잠깐 반짝했던 거 외에는 정말 수개월째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는데 아니, 우리 솔트룩스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지금 잊혀졌죠 또. 네, 솔트룩스, 뭐 마음 AI 그리고 또 이제 카페24, 네. 한국과 컴퓨터 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솔루션들. 네, 네. 솔루션들이 쉬어갔는데 결국 저는 AI의 어떤 이제 그 순환매에 있어서 결국 저는 솔루션 기업들도 꾸준한 어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너무 수급 자체가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에 좀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관심이 좀 덜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카페24 같은 경우는 또 구글과 협력하고 있는 국내 대표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구글이 결국 AI 하드웨어와 또 이제 솔루션 관련해서 가장 선도 기업으로 지금 새롭게 탈바꿈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카페24도 우리가 반드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AI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솔트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 공인도 됐었는데. 네. 그래서 어쩌면 네. 저는 네이버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이제 AI 솔루션 기업들도 같이 좀 힘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 예. 지금 네이버가 아무래도 지금 뭐 하이퍼 클로벌 X라는 자체적인 생성형 AI와 그리고 이제 전 국민 3,000명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플랫폼 또 검색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가 지금 이제 AI의 가장 이제 선도 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은 결국 AI 솔루션 기업들도 우리가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테마단으로 보면은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핵심 이제 수혜주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예. 카페24는 매출적인 측면도 유튜브에서 이제 자체적인 어떤 그 쇼핑 그거죠. 예. 플랫폼 관련해서 구글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뭐 충분히 저는 구글에서 본격적인 쇼핑 또 사업이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도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마음 AI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두뇌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결국 자체적인 이제 그 플랫폼 또 이제 AI 솔루션 플랫폼을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마음 AI다 보니까 마음 AI, 뭐 카페24 같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하이닉스 전략도 들어봤는데 준호 매니저 요 전략 들어보고 영미 매니저 갈 텐데 네. 돈이 네.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다 크게 묶여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 끊고 코스닥에 오는 쪽으로 좀 만약에 이제 회원이라든가 고객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왜냐하면 그 판을 놓치기엔 좀 맞습니다. 그렇죠. 아깝잖아요. 예? 저도 이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로 이제 매매를 좀 했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신용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AI 고품론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확인될 때까지는 그리고 또 9월달, 10월달 사실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던 핵심 기업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니까 다죠 뭐. 당연히 네. 좀 이제 숨고르기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도 더 벌어진 상태라 네. 결국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이 어느 정도의 수급 이동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를 그냥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아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지만 비중이 너무 많다. 맞습니다. 너무 많으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야 지금의 이제 코스닥이 어떤 랠리에 소외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결국 갈 텐데 한동안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코스피와 키를 맞추기 위한 어떤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정부도 노력하고. 맞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코스피에서 매도해서 코스닥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비중이 너무나 많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코스닥의 이제 핵심인 바이오 그리고 또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로봇 안에서 우리가 먼저 좀 선점을 해 놓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기회가 아닐까. 다만 이제 중장기로 SK 하이닉스와 거기 AI 산업의 가장 핵심 기업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마음 편하게 코스닥 시장을 보지 마시고 천천하게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영민 매니저의 일발 장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전에 이제 인텔하고 반도체 쪽 이슈도 오늘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을 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여러분들이 꼭 좀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이제 또 고밍치가 네. 이제 인텔이 사실상 이제 비밀 유지 협약을 이제 애플과 체결을 하면서 애플의 이제 M 시리즈를 수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지금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M5가 이제 최고 사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요번에 이제 수주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 아무래도 보급형에 들어가는 뭐 저사양 M3 칩이죠. 뭐 그 정도 네. 수준이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 나오니까 또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요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이제 애플 칩을 이제 수주했던 건 그런 이미지 센서 칩이었잖아요. 그게 M 시리즈 이제 칩은 아직 삼성전자가 수주에 성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사양 칩을 이제 인텔이 생산한다라고 하면 M4나 M5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이제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확장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소부장 종목들 설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간 조정이 조금 길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소부장 종목은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코스닥이잖아요, 있다는 거 맞습니다. 또. 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그걸 두 눈으로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다만 오늘은 역시 또 일반은? 제약바이오 종목 네. ABL 바이오를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뭐 많이 오른 걸 또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ABL 바이오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추정을 좀 해보면 어쨌든 지금 지난 금요일 날 그야말로 역사적인 어떤 코스닥 시장의 이제 랠리 속에서 알테오젠이 약간 좀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잖아요. 알테오젠이 소외되는 건 결국은 뭐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갈 갈 사람. 거니까 굳이 코스닥 시장에 있을 때 비중을 많이 늘릴 필요가 없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코스피 200 이제 특례 편입이 거의 뭐 그거죠. 확실시되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코스피 200을 편입하는 자금들이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올 테니까 알테오젠은 조금 이제 수급 공백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알테오젠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다음 코스닥 시장의 제약바이오 대장주는 누가 될 것인가? 그다음 시총 2위가 지금 ABL 바이오니까 네. 알테오젠 빠지면 시총 1위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시총 1위가 이제 ABL 바이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리가캠은요? 네, 그런 단순한 그러니까 네. 리가캠도 이제 네. 지금 뭐 연말에 두 네. 가지 이제 재료가 있거든요. 리가캠은 ADC와 관련해서 ACB 이제 84가 존슨앤존슨 자회사 이제 얀센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 됐잖아요. 그 얀센이 올해 연말까지 그 단독 임상에 대한 이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한 3천억 정도 이제 현금이 바로 유입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연말에 이제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여전히 이제 빅딜에 대한 기대감. 리가캠. 그래서 이제 뭐 ABL 바이오와 리가캠 바이오가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제약 바이오 그거죠. 대장주 네. 역할을 막 이제 놓고 싸울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ABL 바이오가 알테오젠 다음으로 이제 시총 2위고
뭐 최근에 일라이 릴리와 어떤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이제 재평가 얘기가 워낙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ABL 바이오를 그냥 코스닥 시장을 추종하는 대표 벤치마크 기업으로 다시 한번 더 좀 좋습니다.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GSK 쪽에 이제 4.1조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와, BBB 셔틀 이 결국 셔틀 플랫폼이 어마어마하게 좀 큰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각인을 좀 시켰고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일라이 릴리 쪽에 또 3.8조짜리 기술 이전 계약을 또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지금 총액이 사노피로 2022년에 이제 1조 원 기술 이전 체결을 했던 게 있거든요. 총액이 9조 원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 그러니까 주요 빅파마들 일라이 릴리와 GSK 그다음에 사노피 사노피가 쪽에 처음이죠. 기술 이전 네. 계약을 이제 세 군데. 체결한 ABL 바이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핵심적인 이제 파이프라인 ABL 301 이것 때문에 결국은 BBB 셔틀 플랫폼이 주목을 좀 받았던 거거든요. 글로벌 임상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내년 상반기 때 사노피 주도로 글로벌 임상 이상이 시작이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랩바디 B 이 BBB 셔틀에 대한 건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랩바디 T에 대한 건 약간 좀 관심이 좀 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티움바이오, 지아 이노베이션 이런 면역 항암제 기업들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지금 중국의 이노반트라든지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 이제 체결한 16조 원 딜 이게 이중기 전에 면역 항암제가 포함된 그야말로 서프라이즈한 빅딜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약금 규모만 뭐 1조가 훌쩍 넘는 그 정도의 이제 빅딜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 ABL 바이오는 그랩바디 T와 관련된 기술도 있어요. 이게 이제 4-1BB 기전으로 이중 항체 이제 면역 항암제를 이제 개발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같은 파이프라인에 상당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면역 항암제 쪽도 임상에서 이제 꽤 상당한 이제 진척이 확인이 좀 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지나간 얘기지만 ABL 바이오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제 기업의 주가가 좀 시장에서 이제 돋보이기 시작했느냐. 작년에 이제 3자 배정 유증 사실 작년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이제 좀 빠그라진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유증 얘기 나오고 이때 주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정말 좋은 매수 기회다 1,400원 정도 이제 자본 네네. 조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중항체 ADC라든지 면역 항암제 BBB 셔틀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ABL 바이오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의 뭐 지금 18만 원, 19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ABL 바이오의 우리 국내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제 피어 그룹들을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여러분들 드날리라는 기업과 ABL 바이오 비교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드날리도 셔틀 플랫폼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요 드날리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총 한 5조 원 정도의 이제 기술 이전 잔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드날리가 한때 2021년인가 2년에 시가총액이 무려 15조까지 폭등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ABL 바이오는 한 10조 원 정도에 이제 불과하니까 아직도 저는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젠맵이라고 하는 미국에 이제 ADR이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텍 기업이 있거든요. 빅바이오텍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이 젠맵이라는 기업도 실제로 성장한 과정이 거의 ABL 바이오하고 유사해요. 자본 조달을 통해서 초기에 젠맵. 이중항체 ADC라든지 각종 이제 플랫폼 파이프라인들을 공격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한 M&A라든지 라이센스 인 계약들을 다수 이제 체결을 하면서 이 젠맵이라는 기업도 한때 시가총액이 무려 45조 원까지 이제 불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ABL 바이오는 이제 그야말로 바이오텍이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작 단계에 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10조를 넘어간 건 어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빅바이오텍으로 이제 성장하기 위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ABL 바이오 주가가 뭐 고평가다라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평가가 시작되는 이제 국면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코스닥 시장이 만약에 이제 1000포인트, 1100포인트 간다면 또 ABL 바이오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뭐 아찔하게 올랐어요. 지금 일라이 릴리와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로 연이틀 이제 상한가 가고 그 이후에 또 일라이 릴리의 220억 원 또 지분 투자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전혀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면 결국 더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18만 원대에 매수 의견 좀 드리고 단기 목표가를 2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정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코스닥의 추가적인 상승을 추종하는 벤치마크 기업으로 ABL 바이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ABL 바이오입니다. 이 뇌 장병 넘는 이 BBB 셔틀 그랩바디 B뿐만이 아니라
이중기전 면역 항체, 네. 그랩바디 T도 맞습니다. 요것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이 ABL 바이오 투자자들 체크를 하시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RS 오토메이션, 삼성향의 맨 밑단, 맞습니다. 모션 제어기입니다. 로봇 모션 제어기. 자,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